새벽 3시 27분 백령도 최북단 GOP 철책선. 차가운 바닷바람이 숨통을 죄어오는 가운데 철책 위에 설치된 적외선 감시 장비가 깜빡이며 빨간 불빛을 발했다. 움직임 확인. 21사단 1소대 소속 이병 박태수는 깜짝 놀라 수신기를 들고 상황실에 보고했다. 21소대 박태수 이병입니다. 5구역 철책 감시 장비 이상 움직임 포착. 확인 바랍니다. 수신기 너머로 중대장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야, 지금 몇 시인데? 진짜입니다.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박태수는 손에 땀을 쥐며 외쳤다. 잠시 후 상황실에서는 근무 중이던 상병 최규성이 차량을 몰고 현장으로 향했다. 야, 태수야, 귀신 보냐? 어디 움직임? 여기 이 화면. 이게 지금 사람 형체 같지 않아요? 감시 장비에는 흐릿하게 뭔가가 철책선 근처 풀숲에서 움직이는 게 잡혔다. 이거 산짐승인가? 사람 같은데요. 형체가 이렇게. 최규성 상병은 망설이다가 상황실에 다시 보고했다. 5구역 철책선 인근 미상 움직임 포착. 확인 중입니다. 3분 뒤 중대장 김정훈 대위가 급히 군장을 메고 도착했다. 뭐야? 지금 진짜 상황이야? 최규성이 영상을 재생했다. 이겁니다. 형체가. 김정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철수해. 나머지는 내가 확인한다. 그렇게 모두 상황실로 복귀했지만 그날 밤 그 철책 근처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새벽 4시 GOP 후방 보급로에서 근무 중이던 하사 유석진이 무전기를 쥐고 중얼거렸다. 중대장님, 5구역 보급로 쪽 철조망 일부 파손 확인. 김정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헬멧을 쓰고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날 새벽 21사단 전방 철책에선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탈영병이나 월북자가 아니었다. 철책 너머로 철조망이 끊긴 흔적, 주변 풀숲에 남겨진 군화 자국, 그리고 그 군화의 크기는 한국군에서 지급하는 규격과 미묘하게 달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대장 조진석 중령이 현장에 급파됐다. 김대위 측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보고받았으면 바로 작전 명령 내려야죠. 김정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확인 중이었습니다. 아직 정황이고 뭐고 바로 수색조 투입. GOP 철책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게 규정 아닌가? 결국 새벽 5시 수색대가 긴급 투입됐다. 수색대장 강병수 중사는 험난한 지형 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철조망 주변 풀숲이 일정하게 꺾여 있었고 먼지 낀 발자국, 폐 군용 식량 비닐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식량 포장이 한국군 군번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10여 년 전 폐기된 미군 군납품이었다. 이게 뭐지? 강병수는 즉각 상부에 보고했다. 수색 중 미군 군납품 흔적 발견. 철책 이탈 가능성 및 침투 정황 추정됨. 연대장은 사단에 긴급 보고했고 곧 사단장 이동규 준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거 농담이지? 지금 장난하냐? 사실입니다. 철조망 흔적, 군화 자국, 폐식량 모두 확인했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7호 즉시 발동해. GOP 전구 전원 비상대기. 그때부터 군부대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수색조는 철책 바깥 EKM 지점에서 또 다른 군화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근처 지하벙커 형태의 은폐 공간. 그 안에는 녹슨 총기, 오래된 군수품, 방독면, 그리고 사라진 1978년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5명의 병사 군번표가 발견됐다. 이게 이럴 리가. 지하벙커 벽에는 희미하게 누군가가 남긴 글씨가 있었다. 우리는 버려졌다. 여기서 죽어간다. 사단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걸 바로 비공개 보고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비밀리에 덮으려 했다.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모두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 수색조 전원은 한 달간 외부와 단절된 비밀 격리소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수색대 소속 이태진 병장이었다. 이 병장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아침 조명탄 창고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 수색조는 다시 수색에 나섰고 그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에서 핏자국과 잘려나간 군번줄이 발견됐다. 사단장 이동규 준장은 그때 결심했다. 작전명 블랙아웃 발동. 이 일은 사단 외부에 절대 발설 금지. 연대장, 중대장, 수색조 전원 기밀 서약서 작성. 하지만 이 사건을 눈치챈 군사경찰 정보장교 윤석훈 대위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라진 군남 물자, 실종 병사, 비공개 기록을 추적해 오던 인물. 윤석훈은 사단 군사정보실 컴퓨터를 해킹해 1978년, 1989년, 1997년, 그리고 2006년 4차례 철책선 근방에서 사라진 병사 기록을 찾아냈다. 공통점은 모두 5구역 철책 인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기록에서 동일 인물 이름이 담당자로 찍혀 있었다. 바로 현재 사단장 이동규 준장의 이름. 윤석훈은 그 사실을 들고 사단장을 찾아갔다. 준장님, 이건 대체 뭡니까? 이동규는 서늘한 얼굴로 말했다. 너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아니야, 윤대위? 그리고 그날 밤 윤석훈 대위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낙상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윤대위가 숨지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본부 서버에 전송해둔 영상이 있었다. 그 영상엔 철책선 지하벙커 안에서 움직이는 군인 폭장의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그들이 쓰러진 병사의 시체를 옮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사단장 이동규 준장이 직접 그 안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놈 똑바로 숨기라고 했지. 이 새끼도 묻어버려. 영상은 군 본부 서버의 비밀 폴더에 숨겨졌고 몇 달 뒤 국방부 수뇌부 간부들 사이에서 21사단 블랙아웃 사건이라는 이름으로만 전해졌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실종자들, 수색조원들, 윤석훈 대위,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김정은 중대장마저 사고사로 위장되어 불미스러운 일로 처리됐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5구역 철책은 폐쇄되었고 사단은 해체 후 타 부대로 통합됐다. 그리고 몇 년 뒤 서울 모처의 어두운 골방. 한 중년 남성이 낡은 군번줄과 군사기밀 자료들을 펼쳐놓고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의 이름은 박태수. 그날 새벽 처음 움직임을 발견했던 그 이병이었다. 박태수는 제대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악몽은 매일같이 그를 따라다녔다. 새벽 3시 27분, 철책을 스치는 바람소리, 감시장비에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화면 속 형체.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제대 후 그는 군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어딘가에선 늘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동기였던 최규성은 제대 2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고 강병수 중사는 복무 중 사고로 의문사. 김정훈 대위의 사망 소식은 뉴스에도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경찰 윤석훈 대위는 사고사로 위장된 채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수의 낡은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박태수 아직 살아있군. 낯선 남자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난 윤석훈이다. 대위님? 말도 안 돼.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석훈 대위.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숨어 있었다. 시간 없어. 우리만의 통신망이 있다. 지금 바로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와라. 박태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밖으로 나섰다. 15년을 짓눌러온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복수심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공중전화 박스. 수화기를 들자마자 윤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 없다. 21사단 사건의 실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지하벙커엔 뭐가 있다. 이동규 준장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고 과거의 일은 모두 은폐됐다. 그 증거 내가 찾아야 한다. 제가요? 왜 하필? 그날 너였잖아. 처음 그 움직임을 발견한 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그냥 넘어갔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윤석훈 대위는 연락처와 좌표 하나를 남겼다. 철원 24사단 폐막사 지하실. 박태수는 결국 3일 뒤 그곳으로 향했다. 황폐한 막사, 쓰러진 철제 침상, 벽에는 공포의 구역이라 적힌 낙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그곳엔 오래된 군사기록과 VHS 테이프, 그리고 봉인된 군사작전 파일이 있었다. 박태수는 VHS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집어넣었다. 화면에는 1997년 5월 철책선 지하벙커 내부 영상이 재생됐다. 두 명의 군인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괴로워하며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끝자락, 움직이지 않는 병사의 시체 위로 나타난 군복 입은 남자. 가슴에 달린 이름표. 이동규. 시체 묻어. 증거 남기지 마. 그 목소리. 그 얼굴. 박태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런데 영상 끝에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 지하벙커 안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남자 하나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군번줄. 그리고 이름. 윤석훈. 그는 죽지 않았다.
그날 밤 박태수는 윤대위와 다시 접선했다. 대위님 이걸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윤대위는 담배를 깊게 빨며 말했다. 이동규 그는 30년 전부터 GOP 철책선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 간첩도 아니고 월북자도 아니야. 철책선 인근엔 6.25 전쟁 때 파묻힌 군과 미군이 숨긴 생체 실험 인원들이 있었다. 그 실험의 실패작들. 그걸 지금도 감추고 있어. 그리고 그걸 목격한 병사들은 사고사로 정리됐지. 박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 우린 제거 대상이야. 윤대인은 오래전 국방부 서버에서 빼낸 블랙리스트를 보여줬다. 거기엔 이미 사망 처리된 이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박태수의 이름도 있었다. 상태 생존 제거 대상. 그 순간 박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제한.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 한 통. 너 어딨냐? 윤대희가 빠르게 움직였다. 지금 바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때 지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국군 기무사령부다. 윤대희와 박태수는 총격을 피해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오고 있었다. 그때 기적처럼 한 대의 낡은 지프차가 달려왔다. 운전석에 앉은 인물. 다. 박태수가 얼굴을 확인했다. 최규성. 내가 죽었다며. 뒤에 설명하자. 타라고. 지프차는 검문소를 빠져나가며 군 헌병 차량과 충돌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 박태수와 윤석훈 그리고 최규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최규성은 중간에 숨었다가 탈출해 지금껏 살아남았다고 했다. 난 국군 교도소 이송 도중 연료차 폭발 사고로 위장하고 빠져나왔지. 널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결국 윤대희가 숨겨뒀던 비밀기지로 향했다. 그곳엔 21사단 시절의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국방부의 내부 고발자들이 모여 있었다. 박태수 내가 마지막 열쇠야. 윤석훈은 말한다. 철책선 아래 그 지하 벙커엔 지금도 살아있는 실패작들이 있어. 그리고 그 존재를 이용해 국방부 수뇌부들은 군납비리 실험, 은폐, 부정부패를 덮고 있지. 우린 그걸 세상에 터뜨려야 해. 박태수는 묻는다. 방법은? 윤석훈 대위는 오래된 작전 지도를 펼친다. 21사단 폐막사 지하 벙커에서 이동규의 작전 기록을 꺼낸다. 그리고 중앙통제센터 서버에 그걸 터뜨린다. 하지만 거긴 이미. 가자. 이제 끝장내자.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작전이 시작되려 했다. 박태수와 윤석훈, 그리고 최규성은 폐막사로 향하는 험난한 산길을 지프차로 달렸다. 밤이 깊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엔 바람에 나뒹구는 고역과 옛 철조망 잔해들만이 서걱거릴 뿐이었다. 여긴 아직도 부서진 채 남아있었군. 최규성이 중얼거렸다. 윤석훈은 지도 위 좌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구역이 옛날 21사단 D- 구역이었어. 철책 아래 지하벙커 바로 이 지점에 숨겨져 있다. 지프차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 세 사람은 걸어서 이동했다. 폐허가 된 막사벽엔 군번줄과 이름표가 녹슬어 흘러내려 있었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녹슨 철문. 박태수가 문고리를 돌렸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쿰쿰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 예전 그 냄새 그대로군. 박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벽에 낡은 군사 포스터와 작전명 작게 1997 문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 앞. 중앙통제실. 윤석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이동규의 블랙박스 파일과 영상 자료, 그리고 군납비리 파일이 있다. 근데 조심해. 안쪽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철문을 열자 내부는 전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오래된 컴퓨터, CCTV 모니터, 그리고 벽면에 꽂힌 VHS 테이프. 그리고 그 안쪽 구석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형체. 저게 뭐지? 최규성이 총을 겨누며 물었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한 남자. 온몸이 피범벅에 군복은 너덜너덜. 하지만 그 가슴엔 여전히 군번줄. 이동규. 박태수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다. 이동규? 윤석훈이 이를 악물며 총을 겨눴다. 살아있었군, 이 개자식. 그러나 이동규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검게 부풀어 올랐고 피눈물 같은 것을 흘리며 웃었다. 드디어 왔군 박태수, 윤석훈 그리고 최규성 오랜만이야. 박태수는 경악했다. 당신 대체 뭐야? 이동규는 말했다. 여긴 내가 만든 지옥이야. 실험 실패작들은 날 우두머리로 섬겼고 군은 나를 지켜줬지.
왜냐면 나와 같은 존재가 더 있었으니까. 그 순간 뒤쪽 벽이 열리며 사람 형상의 것들이 나타났다. 옛날 실종된 병사들의 군번줄을 건 괴물 같은 형체들. 그들은 살아있었고 인간의 형체를 유지한 채 변형돼 있었다. 윤석훈이 외쳤다. 태수야, 파일을 가져가. 우린 이놈들 막는다. 박태수는 총소리와 비명 속에서 중앙통제 컴퓨터로 달려갔다. VHS 테이프를 디지털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전송 중 23%, 48%, 71%. 그러나 뒤에서 괴물 같은 병사들이 몰려들었고 최규성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난사하다 끝내 끌려갔다. 윤석훈도 끝까지 싸웠지만 이동규가 그의 가슴을 찔러 쓰러뜨렸다. 어서 전송해라. 윤석훈이 마지막 말을 남기며 숨을 거뒀다. 박태수는 눈물을 머금고 전송을 완료했다. 전송 완료. 국방부 서버 접속 성공. 그 순간 철문이 열리며 국방부 특수기동대가 들이닥쳤다. 박태수, 꼼짝 마라. 그들은 박태수를 체포했고 중앙 서버를 폭파시켰다. 박태수는 수갑에 채워진 채 물었다. 왜? 이제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건데. 기동대 대장은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내가 보낸 자료? 이미 폐기했다. 너희 같은 놈들 이 나라에서 진실을 아는 건 허락되지 않아. 그 얼굴은 나직었다. 최규성, 너 죽었잖아. 최규성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겠지. 난 이동규한테서 명령받은 놈이었다. 윤석훈도 너도 다 내 손안에 있었어. 박태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대체 왜? 군의 명령이지. 철책 아래 비밀 살아있는 실패작들 국방부 비리. 그걸 덮으려면 목격자는 제거해야 하니까. 박태수는 주저앉았다. 그 순간 지하 벙커 안에서 들려오는 괴성. 그들의 뒤를 덮치는 불길. 그리고 상부로부터의 폭격 명령. 전 병력 이 지하 벙커를 폭파하라. 지하 벙커는 불길에 휩싸였고 괴물들과 함께 진실은 영원히 묻혔다. 박태수는 국군교도소로 이송됐고 3개월 뒤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되었다. 신문엔 조그만 기사 하나. 탈영병 출신 예비군 자살. 그로부터 1년 뒤 국방부 장관 이동규는 국정감사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와 함께 관련자는 모두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세상은 언제나 조용했고 철원 GOP 철책선은 오늘도 불 꺼진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